대해서 알아봐야 하는데요. 선생님께서 화면을 전환하셔서 시작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로비트 보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비트는 그 앞 뒷면에 나뉘어져서 기능들이 위치되어 있는데요. 우선 전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부분은 크게 네 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미지로 봐서는 1, 2, 3번만 되어 있는데 제가 추가적인 것들은 따로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1번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LED 화면입니다. 가로 5개, 세로 5개로 구성되어 있는 이 LED 화면에는 그 도트 이미지라고 해서 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미지를 구현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숫자라든지 어떤 도형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이미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2번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버튼이 A 버튼과 B 버튼이 좌우로 있습니다. 그래서 A 버튼에도 기능을 부여할 수가 있고요. B 버튼에도 기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번을 누르면 시작, B 버튼을 누르면 종료, 이런 식으로 기능을 부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위에 보시면 동그란 타원에 점이 2개 있는 로봇의 눈과 같은 그런 그 이미지가 있는데요. 요거는 로고 버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접촉식 버튼이라 그래서 사람의 피부가 손이 닿아지게 되면은 거기가 버튼이 눌러지는 어떤 기능으로 동작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것도 기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황금색으로 되어 있는 1, 2, 3V, GND 이렇게 되어 있고 가운데에 얇은 핀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는 마이크로비트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센서, 모터, 각종 부품들을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확장용 I/O 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뒷면을 보시면요, 여러 가지 부품들이 이제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달려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4번 부분에 보면은 약간 그 보드에 어떤 선이 이렇게 그 아날로그 이제 주파수처럼 그려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블루투스 안테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안테나라고 하면은 블루투스 기능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마이크로비트와 마이크로비트 사이에 블루투스 통신을 한다든지 아니면 마이크로비트와 핸드폰 간에 블루투스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5번을 보시면 5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핀의 USB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혹은 프로그램을 마이크로비트에 심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핀 커넥터가 되겠습니다. 6번을 보시면 리셋 스위치인데요. 리셋 스위치는 어떤 보드든지 간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그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때는 리셋 스위치를 눌러서 시작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비트 자체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비트에 어떤 프로그램을 심고 나서 그걸 가지고 바깥에 나간다든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마이크로비트만 가지고 어떤 활동을 진행을 하려면 반드시 전원이 필요한데요. 그 전원은 배터리 전원으로 해서 7번 커넥터에 연결을 해주시면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7번은 배터리 커넥터가 되겠고요. 8번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이크로비트의 두뇌에 해당하는 그 CPU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32비트 ARM CPU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ARM CPU가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 지금은 몰라도 되겠지만 ARM CPU는 가장 대중적으로 쓰이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번 영역의 경우에는 USB 아까 커넥터 설명을 드렸잖아요. 5번에서 그 USB 커넥터의
데이터 통신을 하려면 USB 컨트롤러가 필요한데요. 그 컨트롤러 칩이 9번에 해당되겠고 10번은 나침반 센서입니다. 나침반 센서는 보통 동서남북, 지구의 자기장을 측정을 해서 동서남북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센서가 되겠고요. 11번의 경우에는 가속도 센서라고 해서 마이크로비트 보드 자체가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자세가 기울어지거나 하는 기울임 정도, 움직이는 정도의 가속도를 측정할 수 있어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걸음수 측정할 때 이 가속도 센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로 마이크로비트에 대한 기능들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수 알아보는 기본적인 소스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비트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개발 환경을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런 화면으로 접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접속하는 주소는 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마이크로비트 bit.org 여기로 접속을 하게 되면요.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화면에서 다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좀 불편하시죠? 이런 부분들은 이 위쪽에 랭귀지라고 하는 그 탭이 있는데요. 그 메뉴를 선택을 하시면 한국어 버전으로 전체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면이 한글로 바뀌죠. 여기에서 위에 프로그래밍 시작하기로 들어가게 되면 마이크로비트의 개발 환경으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시작하기 메뉴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Make Code Editor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저희는 활용을 하게 될 거고요. 요거는 가장 기초적으로 블럭으로 코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파이썬 에디터라 그래서 파이썬 언어를 이용을 해서 코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이트고요.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 마이크로비트 클래스룸이라고 해서 마이크로비트를 교실 단위에서 쓸 때 여러 학생들이 선생님과 같이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를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맨 왼쪽에 있는 Make Code Editor로 접속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해보면 자, 요 화면에서 선생님이 지금 이미 로그인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J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을 해보시면 로그인, 로그아웃 한번 로그아웃 해볼게요. 로그아웃을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새로 시작하는 로그인을 안 한 사람도 쓸 수 있는 그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어떻게 설명드렸죠? 새로 내가 개발을 한 혹은 코딩을 한 내용을 이후에라도 계속 확인해보고 조금씩 수정을 하고 업데이트를 하려면 내가 어떤 코딩을 했는지 저장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알려면 반드시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다시 클릭을 해보면 그러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 내가 그 회원가입을 해놨든지 아니면 구글에 회원가입을 해놨든지 둘 중에 하나를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게 없다고 하면 구글, 보통 휴대폰에 삼성 휴대폰을 많이 쓰시게 되는데 휴대폰 쓰시게 됐을 때는 구글 계정을 반드시 등록하게 되어 있잖아요. 부모님 계정도 상관없고 자신의 계정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Continue with Google로 접속을 해서 계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 이름으로 브라우저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뜨는 거고요. 이걸 선택을 하셔서
학생들이 이후에도 이 활동을 조금 더 해보고 싶다 한다면 로그인을 해서 지금 코딩을 해보는 게 더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로그인을 하고 나면 내가 만든 것들은 계속 내 이름으로 네.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다시 확인하시고 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면 여기 보면은 마이크로비트 생태시계, 그 다음에 만보계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만들어 봤는데요. 요거 말고 새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거고, 새 프로젝트를 클릭을 하시면 프로젝트 이름을 어떤 것이든지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이제 플러깅 네. 그 코딩이니까요. 플러깅 코딩으로 한번 정해볼게요. 플러깅 코딩 이렇게 좀 해서 생성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네, 저처럼 처음 접속한 학생들은 여러 가지 툴을 소개하는 이런 문구들도 뜨는데요. 확인하신 다음에 다음 클릭하시면 네, 나중에 사라지게 되니 그것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이 툴박스라고 하는 기본, 입력, 음악, LED, 라디오, 반복, 논리 왼쪽에 나와 있는 그 툴박스가 있는데요. 이 툴박스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씩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고 갈게요. 네. 기본을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에 수출력, LED 출력, 아이콘 출력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밑에 쪽으로 가보면 무한반복과 시작화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시작화면은 아까 리셋 버튼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그 리셋 버튼이 눌리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이 처음에 심어졌을 때는 반드시 시작화면부터 시작합니다. 프로그램 열었을 때 처음은 그렇죠. 시작화면이다. 네, 가장 처음 시작할 때는 시작화면이라고 하는 요 블럭으로 쌓여져 있는 그 부분이 먼저 실행이 되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뭐 잠깐 중지를 시켰다거나 화살표를 출력한다거나 하는 기본적인 것들이 여기 있고요. 자, 입력하기를 한번 볼게요. 입력하기는 앞서 말씀드렸죠. 마이크로비트에는 A 버튼, B 버튼, 로고 버튼 세 개의 버튼이 있고,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센서들이 있다고요. 그럼 네. 그 센서들은 값이 다 입력하기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입력하기로 연결이 되는 것들에 대한 절차들은 이 입력이라고 하는 툴박스에 있는 블록들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센서를 활용할 때는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된다는 것. 그렇죠. 아시고요. 그러니까 센서의 값이 네. 센서에서 측정한 값이 마이크로비트에는 입력이 되는 셈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음악을 한번 보면은요, 음악은 요것도 이제 재밌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이제 소리를 낼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블럭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도레미파솔라시도 음계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길이 박자, 네. 어느 박자 동안 재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단음만 되는 건가요? 화음도 가능한 건가요? 화음은 좀 어렵고요. 네. 단음만. 그런데 단음만 가지고도 간단한 음악 같은 것들을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LED를 보면 앞에 5개의 LED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왼쪽에 보시면 마이크로비트의 화면이 보이는데요. 네. 그 약간 그 어두운 회색으로 5개의 그 내용이 보이게 되죠. 네. 그 부분을 껐다가 켰다가, 혹은 X좌표, Y좌표를 해서 뭐 X0, Y0 그러면 X의 첫 번째와 Y의 첫 번째 네. LED를 켜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이는 화면이 그대로 마이크로비트에서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쓰지는 않겠습니다만 라디오라고 하는 건 아까 블루투스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서 이제 그 무선으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 그 외에도 이제 반복하는 거는 이제 어떤 조건을 줘서 계속 그 조건이 맞는 동안은 계속 반복해서 그 일을 수행하게 하는 그런 부분도 블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논리는
if문 우리 친구들이 영어를 어느 정도 배웠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if 가정을 해서 조건에 맞으면 실행하고 조건에 맞지 않으면 다른 거를 실행하게 한다든지 하는 조건을 구성하게 하는 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수가 있는데요. 이 변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지금 측정하려고 하는 건 걸음수, 그 다음에 걷는 시간, 네. 쓰레기의 개수 이런 것들이 측정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측정을 하려고 하면 얘네들이 몇 개가 있는지를 어딘가 저장을 해놔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려면 이제 변수라고 하는 블록을 써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산은 시간을 계산한다거나 계속 더하거나 혹은 계속 빼거나 아니면은 하나를 하고 하나를 주스면 또 거기다 이제 하나씩 추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장 장소에 있는 값을 추가로 어떻게 변화시키는 계산하는 값들은 이 툴박스를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화되는 값들은 계산을 활용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말씀이시죠?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을 활용을 해서 앞으로의 활동들을 좀 진행해 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마이크로비트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걸음수를 마이크로비트 보드를 활용해서 걸음수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그인 코드 아까 시작을 했었잖아요. 네네. 네, 플러그인 코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작하면이 가장 기본입니다. 네, 시작하면이 가장 기본이고요. 네. 처음에 시작을 하면은 뭐를 제일 먼저 해야 될까요? 저장 장소를 먼저 하나 설정을 하고 네. 거기에는 0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0부터 시작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변수를 선택을 해서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변수를 처음에는 스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걸음수를 측정하기 위한 스텝 변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보통은 한글로 쓰셔도 큰 문제는 없는데 네, 영어로 쓰시거나 한글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변수에 처음에 시작하면 스텝이라는 변수에 0을 집어넣는 거. 그러니까 처음 난 0부터 시작해 라고 하는 게 걷지 필요하겠죠? 않은 상태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그렇죠. 거죠? 네. 네. 그래서 스텝에 0을 저장하는 거를 시작하면에다 먼저 넣습니다. 그 다음에 센서 아까 입력값은 센서에서 들어오는 값도 입력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러면 입력을 한번 눌러보시면 여기에 흔들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흔들림이 감지될 때를 클릭을 해서 꺼내 놓습니다. 자, 그러면 흔들렸어요. 내가 걸어 다니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네. 이렇게 규칙적으로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 흔들리면 걸음수 한 번. 그렇지. 걸음수 하나가 이제 증가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스텝이 더하기 1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흔들림이 감지될 때는 아까 변수에 가시면 스텝 값이 1 증가 이렇게 되는 그 블럭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는 거죠. 그러다가 안에다 집어넣어 주면 이제 처음에 시작하면 스텝 0 흔들리면 하나씩 증가를 하게 됩니다. 네. 저희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정지해 있는 상태부터 움직임을 지금 감지를 해서 스텝 값이 변하는 거를 지금 화면에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네네네. 증가를 하고 나면 우리가 그거 어떻게 흔들렸는지 결과값을 봐야 될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한번 흔들릴 때마다 기본으로 가서 보시면 맨 위에 수출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수출력을 끌어다가 1을 증가시킨 다음에 수출력을 놓고요. 그럼 여기 지금 수출력이 0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변수입니다. 변수가 0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출력하고 싶은 건 뭐예요? 걸음수. 걸음수. 네. 어떤 변수? 스텝. 네.
그러면 여기에 변수에 스텝이라는 내 변수가 있죠? 네. 이걸 끌어다가 여기다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흔들릴 때마다 1, 2, 3, 4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확인을 하실 땐 이건 처음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USB 케이블을 네, 여기 3. USB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OP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크로비트에 USB 단자에 연결을 하면 기본적으로 빨간색과 노란색 불이. 들어오게 되고요. 밑에 보시면 마이크로비트가 연결이 됐다 설정 중입니다 라고 하는 팝업창이 화면 아래쪽에 이렇게 떴다 켜졌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연결이 다 되면 탐색기를 열어서 보시면 마이크로비트라고 하는 드라이브가 하나 잡힌 게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마이크로비트와 컴퓨터가 연결이 되었다는 뜻이죠. 네. 그렇게 하고 나면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면 그 개발 환경에서 왼쪽 아래에 보시면 다운로드라고 하는 버튼이 크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점점점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버튼을 클릭을 하면 거기에 장치 연결, 파일로 다운로드, 도움말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요. 메뉴가 거기에서 장치 연결을 누르시면 다음 그리고 페어 눌러주시면 요 위쪽에 BBC 마이크로비트라고 하는 그 기계가 뜨게 됩니다. 요거를 선택을 하고 연결 이렇게 하면 마이크로비트에 연결 중 하면서 연결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이 컴퓨터에 있는 마이크로비트 코드를 여기다가 보내줄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케이블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여기서 다시 다운로드를 딱 눌러주시면 다운로드 중 이렇게 쭉 뜨면서 다운로드가 완료된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시면 그러면 여기서 한번 흔들 때마다 1, 2, 3 이렇게 진행하게 되겠죠? 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4, 5, 6, 5, 1, 2, 3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되는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흔들림을 감지해서 걸음수를 측정할 수 있는 기본 소스 코드가 되는 거죠. 네. 네.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나면 좀 밋밋하잖아요. 밋밋하니까 여기에 화면에다가 걷고 있는 동안에 그 하트 모양으로 네.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를 그릴 수도 있는 거죠. 아,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 안 할 때도 화면 내에서 출력이 되는 걸 표현하시죠. 그렇죠.